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순서인데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뉴욕 증시와 달리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약 보합권에, 반대로 코스닥 지수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50선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 금리 동결 소식에도 국권이 올랐던 우리 증시, 오늘 다 주춤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전략으로 한 주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자세한 의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보죠. 코스피입니다. 이 전일 코스피 지수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4월 옵션 만기일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상승으로 장마쳤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은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이었지만 기간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결국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됐는데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입한 가운데 이 조선과 건설, 자동차와 같은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는 주가가 오늘 증시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51%의 내림세입니다. 1940선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현재 1939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이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역시 오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일 다양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2,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나타냈던 외국인, 오늘은 소폭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4일째 상승세입니다. 550선 재탈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21%의 강세입니다. 550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94억 원의 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였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아시아의 전반적인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2원의 오름세입니다. 1131원 10전에 거래 중인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약세 흐름입니다. 153만 1,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 오늘도 밀립니다.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9만 8,000원에, 포스코는 강보합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급락세입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 텐데요. 현대모비스 현재 27만 7,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이 시총상위 중에서는 오늘 한국전력이 가장 큰 강세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29,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이 4%대의 내림세 보이며 24만 4,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약세입니다. 47,0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4%대의 강세, CJ 오쇼핑 오늘 유통주가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상승 흐름입니다. 5%대의 강세 보이며 29만 6,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GS홈쇼핑 역시 오늘 6%대의 강세입니다. 20만 7,8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약세 흐름, CJ ENM은 1%대의 오름세고요. CJN이 3%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7만 1,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자동차주 주가 전반적으로 내림세입니다. 현대차가 1.50%의 내림세 보이며 19만 7,500원에 이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하락 흐름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이고요. 이 부품주인 만도 역시 3%대의 내림세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향후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는 조선주 주가 오늘 내림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대의 하락세입니다. 19만 3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 삼성중공업이 6%, STX 조선해양 가장 많이 빠집니다. 현재 12%대의 급락세 보이며 3,265원에 거래 중입니다. GS건설의 어닝 쇼크 여파로 인해 전일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건설주, 오늘도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오늘도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현재 35,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외에도 1%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이 모바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KG 이니시스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5,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날 역시 오늘 상승 흐름 좋은데요. 5%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12,800원에, 이어서 인포뱅크 역시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현재 9,2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입니다. RF텍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7,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크로바하이텍과 한솔테크닉스가 7%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유인텍이 상한가입니다. 현재 1,4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밀립니다. 이 직원들의 급여마저 미지급된 채 자금 사정이 최악인 것으로 판단되면서 추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STX가 13%대의 급락세 보이며 3,230원에, 이어서 STX 엔진 역시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STX 조선해양 역시 12%대의 내림폭 보이며 현재 3,26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신성그룹주 주가 살펴봅니다. 이 신성그룹주 주가 역시 오늘 동반 하락 흐름입니다. 이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신청설에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신성솔라에너지가 6%대의 하락 흐름, 신성 FA가 12%대의 급락세 보이며 576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에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매도에 눌리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어제 이어서 건설주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는 조선주, 자동차, 부품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장 흐름부터 분석해 주시죠. 어제 이제 그 섹터별로의 그런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지금 민감주 중에서 IT만이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실적의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민감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일에 건설주가 상당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컸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섹터에서 나오고 있죠. 자동차 부품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만도 5%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선주들까지도 상당히 급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기존의 민감주 중에서는 철강이나 화학주들이 하락을 좀 지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와도 반등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같이 이렇게 또 급락하는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싸지는 부분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이 매물이 나올 때는 그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서 들고 나중에 수익을 내겠다, 반등을 노리겠다 이런 매매는 저는 항상 반대를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75억 정도 매수고 기관이 지금 한 2천억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매수세가 바로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좀 이게 우려되는 수급의 모습이죠. 지금 기관들이 지금 운수 장비에서 1,3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운수 장비에서의 개인들의 매수가 1,300억 정도. 그런 매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매수를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받게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하락의 압력은 아마 더하게 될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전기전자가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오늘 매수가 좀 없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전기전자에 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유통이라든가 건설, 오수차고 통신 뭐 이러한 쪽으로는 작지만 매수세가 좀 골고루 좀 유입이 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뭐 이러한 쪽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제약 쪽, 그리고 이러한 음식료 이러한 정도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반면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의 매수의 주체는 바로 기관의 그러한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주로 개인 투자들이 상당한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기관의 주도하에 이러한 매수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며칠 전에 좀 하락했던 부분을 코스피가 좀 1900선 이탈 위협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까지도 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지만, 일전에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을 받게 된 거죠. 그동안에 가격 조정 없이 강세를 보여주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한 시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보면, 현재 지금 전기전자 쪽이 그래도 가장 민감주 중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 똑같습니다. 어제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음식료, 그리고 유통 섹터도 견조하고요. 렌터 모바일, 전자결제, 그리고 테마주들, 이러한 흐름인데요. IT 쪽, 전기전자 쪽에서는, 오늘 현재 지금,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전일에 의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하고, LG전자는 이제 가파르게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 바이오, 오늘 줄기세포 쪽에서도 메디포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제약주들은 지금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대상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종근당, 이러한 종목들은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다른 여타의 민감주들은 하락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당히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섹터가 지금 선택이 잘못된 투자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점점 더 이런 수익률 부분에서 더 수혜가 되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빠른 좀 판단을 통해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그리고 유통 이러한 쪽을 상당히 견조하고, 또 이제 엔터 쪽도 오늘 로엔이 한 3%대 반등을 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 쪽도 컴투스가 오늘 신작에 대한 또 모멘텀을 한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최근에 다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이러한 종목별로의 더 흐름이 더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그 전제 부분은 코스피 시장이 또 1900선이 붕괴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 혼자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주말을 앞둔 상태에서 현금에 대한 비중은 30%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서의 그런 투자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하락의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한다는 그러한 매매 관점은 좀 저는 반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화학주의 반등을 보고도 그랬고, 철강주의 반등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섹터별로 그러한 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투자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하락의 압력이 일단 커진 상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업황 자체가, 실적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는 도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저가를 잡겠다고 덤벼드는 건, 매수를 한다는 건 좀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IT라든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이러한 섹터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하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현금에 대한 비중 30%,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들 여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코스피 그리고 이제 조정 나오는 것은 3일 동안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만한 또 자리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또 민감주들을 위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소나기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또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 또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현재 어제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안정화된다면 다음 주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종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반등 시 비중을 줄이고 오르 보이는 업종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살펴봅니다. 스타트업 오늘 순서는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주, 운수, 장비도 줄줄이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역시나 어제는 또 건설 업종이 국내 어떤 코스피 네. 시장을 굉장히 좀 혼란에 빠뜨리더니 또 오늘은 이 조선 업종이 또 국내 코스피 시장을 좀 출렁이게 만드는 어떤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늘 매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보다 중요한 게 향후 실적 방향성인데 일단 올해 안에 좀 개선이 힘들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들 하는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회사들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좀 감소세 있을 것으로 좀 예측들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향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도 굉장히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조선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하시기에는 분명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버티는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일단 회복까지는 분명히 좀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만 사실 손실이 굉장히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또 손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버티셔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좀 안타깝지만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겠다.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홀딩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빠지는 종목만 있겠습니까? 빠지는 네. 업종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르는 업종, 좋은 종목들 아직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제 일전에 바로 말씀해주신 분도 얘기하셨듯이 IT와 제약바이오, 의료장비 이쪽이 역시나 시장의 화두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사실 ENF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냐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드리면 이 반도체 그리고 TFT LCD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 등을 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반도체와 TFT LCD 제조 업체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부분 이 부분이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은 좀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3% 증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IT 관련된 종목들, IT 부품주들의 성장은 분명히 좀 한 번쯤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다른 업종보다는 여전히 경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성장 가도에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IT 업종이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작년에 그리고 또 올해 역시도 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전문가들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이루었던 실적 성장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올해도 좀 능가할 수 있는 실적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움직임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상하기에는 역시나 일단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7배, 8배 수준인데 최근에 이 IT 부품 업체들이 과거에 8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 적용을 받다가 일단 최근에 프리미엄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9배, 10배까지 오는 종목들이 좀 속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들을 해보셨을 때는 올해 ENF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도 일단 사실 제가 차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차트상으로도 일단 저항대가 어느 정도 좀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무게감은 굉장히 좀 가벼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가 다른 IT 부품
반도체 IT 회사 대비해서 아직 못 올라갔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충분히 상승률은 있다. 그래서 매수는 뭐 시초 종가 공략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2,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IT 쪽에서 해답을 찾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4개 회사가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자동차 약 340만 대 리콜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종은 토요타의 캐물라 캠리, 혼다의 스트림, 닛산의 큐브 등 41개 차종이며 문제가 된 에어백은 모두 일본 다카타가 제조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만 2천 건 급감한 34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4주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6만 5천 건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나성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20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장은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입 경정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장중 변동성 컸습니다만 종가는 장중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도 꿋꿋하게 플러스권을 지키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건설주 급락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 접근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은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 소식 전해졌고 또 건설업 전반적인 이제 실적 부실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정예신대로 결국 상승 마감은 했지만 그 이유는 일단 저가 매수 메리트 크게 부각되면서 좀 종목 대응 중심으로 사자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건 이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센티멘트 상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추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보기엔 좀 판단은 이른 시각인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환율 같은 부분 또 이제 크레딧 리스크 같은 일단 크고 작은 어떤 악재들이 상당히 중첩돼 있는 시기라서 완전한 상승 모멘텀은 지금 당장 찰 수 있다까지는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은 유지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각이 지나면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근거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역시 신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의 이제 지속적인 정책 공조,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닝 개선이 좀 가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또 호재 중첩 시기가 주식시장 턴어라운드 시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어제 두 이벤트 그리고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지켜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출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종료에 따른 반등 중 언제쯤 구체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모두 어떤 네. 이벤트성, 이벤트이고요. 일단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한데요. 일단 신정부 정책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또 당장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추경의 계획안 같은 부분에서 좀 모멘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경에 따른 효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이제 소비세 인하라든지 어떤 세대 혜택, 세제에 관련된 혜택을
이제 포함한 어떤 직접적인 소비 부양책보다는 뭐 일자리를 이제 많이 만든다든지 어떤 대기업의 설비 투자를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간접적인 이제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요즘 이제 정부 정책 중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대기업의 투자 확대라든지 어떤 고용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업종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 주 정도 발표되는 정책 중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어떤 R&D 투자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즘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 변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장인데요. 다음 주 변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미리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뭐 정부 정책 수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축강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좀 아까 정리해드린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는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나 이제 그 시스템 증설 관련 업종들 종목들,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패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좀 자동차는 요즘 좀 센티멘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정책 관련해서는 그 중국 공장 뭐 라인업 증설 이런 부분이 좀 투자 핵심으로 판단됩니다. 추천 종목 몇 가지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유진테크와 국제엘렉트렉, 덕산하이메탈, AP시스템, SFA, 현대위아 이렇게 6가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 정부 정책이다. 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후장 투자 전략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다시 쉬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개인만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죠. 미국은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38,000건 감소했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는데 사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는 별로 반영을 안 합니다. 호재만 계속해서 시장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요. 또 이탈리아가 이제 재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기 40억 유로 정도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모습이 또 좋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재부와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주에 캐리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오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아마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연쇄 조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의 악재가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북한 문제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과거와는 다른 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이끌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만기날을 맞이해서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주식을 받아들였던 기관이 매도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매도해서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 2천억 매도하면서 주가를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아침에는 몇백억 정도 샀는데 지금은 23억 정도밖에 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외국인도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매수는 진행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업종편 모습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주로 파는 업종은 의약품 쪽입니다. 개인들이 파는 쪽은 의약품 쪽인데 22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는 거는 화학하고 운송장비 쪽에 삽니다. 화학에서는 한 490억, 운송장비에서 1,400 정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건설업의 GS건설이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건설업에서 한 450억 정도 매수해 주는 게 특징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규모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유통업 쪽에 한 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에 한 52억 정도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들은 2천억 정도 매도하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게 운송 장비 쪽으로 몰리는 그런 양상이고요. 또 건설업 쪽으로 한 520억 정도 매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 상위 종목 보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 롯데쇼핑이나 삼성화재, 대한항공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요. 게임주에서 NHN이 5%, NC소프트에서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처럼 자동차 관련주가 한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이 어저께와 같이 또 오늘도 하한가에서 잔량이 한 280만 원 정도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화학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네요. 롯데케미칼에서 한 6% 정도, 그다음에 LG화학도 4.5% 정도 빠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줄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체크포인트 궁금합니다. 어떤 점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모습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목이 업종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화학주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화학주가 아침부터 끌어내면서 주가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화학주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화학주들이 반등에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 쪽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약세의 모습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가져가는지를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화학주의 반등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 살펴보고 포트폴리오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폭이 나면서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 코스닥 지수도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북 리스크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초부터 이제 대북 리스크가 좀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를 많이 흔들었는데 수요일 오후장부터 해서 이제 주말로 이렇게 근접하면서 대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점차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북 리스크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딱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군사적 도발은 이제 조용한 상황에서 일어났지 현재처럼 막 요란하게 좀 위협을 가하면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북한에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비판하는 상태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은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더 이상 좀 제한적이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다시 오늘 550선까지 안착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 갭을 전부 메우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환율 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 부근까지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수출주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은 아무래도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매달 70조 원이 넘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 구로다 총재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시아 자금, 외국계 자금이 일본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국내 제형주의 좀 수급이 불안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다 총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자금 유출은 당분간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아무래도 그래도 접근은 중소형 개별주, 코스닥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의 지금 상승을 이끄는 뚜렷한 업종이 없습니다. 네. IT나 자동차, 화학, 상승을 이끄는 뚜렷한 업종이 없는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나 모바일 게임,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 상승을 이끄는 업종이 굉장히 지금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북한 도발 리스크도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좀 민감주 부진이 심합니다. 건설, 조선, 또 자동차도 안 좋은데요. 이런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지금 방송 중에도 나왔는데 자동차 업종에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340만 대 리콜이 나왔다. 그 반사수혜를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됐지만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또 190만 대, 최대 네. 300만 대까지 리콜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지금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 부근까지 왔는데 100엔 근처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100엔 부근에서 저항을 100엔을 뚫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100엔을 뚫고 110엔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동차주는 좀 접근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를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차량의 가격을 올려서 이익 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실적 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100엔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차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동차로는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에 좀 제한적인 접근 지금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건설주, 그리고 또 오늘 문제의 종목 업종이죠, 조선주, 이 두 업종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듣고 싶은데요. 저는 2분기까지는 이런 대형주를 좀 IT를 제외하고는 접근을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역시 있는데. 대안은 IT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주가는 실적에 기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기 마련인데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올라가는 업종은 지금 IT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화학, 언젠가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2, 3분기까지는 좀 개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면 다시 한번 IT주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IT, 삼성전자나 관련 휴대폰 부품주로 좀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동훈 전문가님도 앞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IT주가 좀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의 추천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런 IT 쪽에서 가져오셨나 봐요. 예,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아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바텍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 패널에 이제 ITO 코팅과 그리고 슬리밍 업체로 올해부터는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터치와 그리고 커버 글라스까지 영역을 확대한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이제 3가지 정도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의 성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성장은 몇 년 동안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근데 여기에 이제 탭프까지 가세하면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에 따라서 아바텍이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아바텍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ITO 코팅과 그리고 글라스
글라스 슬리밍 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신사업으로 G2 터치와 그리고 커버 글라스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은 글라스 그리고 패널 글라스 슬리밍, ITO 코팅, 커팅, 터치와 그리고 커버 글라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블루 단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리밍 업체의 수직 계열화는, 글라스 슬리밍부터 커버 글라스까지의 단계를 말하는데, 지금 글라스 슬리밍부터 커버 글라스까지 수직 계열화를 한 기업은 국내 아바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추가적인 PER 또 밸류에이션을 좀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실적 저평가 종목입니다. 동사의 올해 예상 실적은 이제 매출액 1,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7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20억 원으로 현재 주가는 PER 대비 8.6배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상 실적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PER 8.6배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바텍이 작년 말 11월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아바텍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반복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기존에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 등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상장 후에 몇 개월간은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지금 아바텍이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오버행이 전부 해소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15,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바텍이 오늘 주가로 12,250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는데 12,000원 부근에서는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부근으로 하고 순절가는 9,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 아바텍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55%이고요. 캠트로닉스가 10%, 나머지 종목이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죠. 최근 힘든 장이었지만 수익률 모두 굳건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F텍과 파워로직스 그리고 성도 ENG가 40% 이상, 자화전자가 38%, 트레이스가 11%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렌과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모두 다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코렌도 28%, 29%고요. HB테크놀로지도 18%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수익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 ENG에 대해서 조금 AS를 해드리고 싶은데 수익률 1위 종목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성도 ENG는 제가 목표가를 상향해서 9,000원까지 지금 올린 종목인데 성도 ENG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성도 ENG 1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거의 8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현재 성도 ENG의 시가총액이 1,100억 부근입니다. 그런데 성도 ENG의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단위 4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PER 3배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종, 클린룸, 플랜트, PER을 높게 고밸류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PER 2배는 조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성도 ENG는 지금 급격하게 북한 리스크로 7,000원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9,000원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ENG 목표가 9,000원까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익률 높은 종목이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47%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2주 전에 목표가를 6,800원으로 상향했던 기억이 나는데 파워로직스도 아무래도 동일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이 2분기 실적이 2분기에 강력하게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해서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분기, 2분기 실적 모멘텀은 휴대폰 부품주가 가장 강력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차 벤더로 등록된 이후 올해 재무구조 개선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6,800원 부근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6,800원이 돌파된다면 그때 가서 추이를 봐서 목표가를 또 한 번 상향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 로직스도 살펴봤고요. 최근 추천받은 종목이죠. 바로 지난 시간 추천받은 캠트로닉스. 이 종목도 한 주 만에 무려 6.8% 수익률이 난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계속 주가가 우상향 쪽을 향하고 있어요. 예, 캠트로닉스 같은 차트가 뭐 가장 투자하기 안정적인 차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저점이 지금 8,000원 부근입니다. 52주 최저점이 8,000원 부근인데 지금 23,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캠트로닉스의 올해 실적 예상을 본다면은 정말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고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이 1,900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캠트로닉스 앞서 말씀드린 아바텍과 같이 슬리밍 업체인데 이 외에도 무선 충전 소재 다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상 순이익이 3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300억이 나온다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7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PER 10배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35,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목표가는 1차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만 우선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뭐 향후 35,0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1차 목표가는 26,000원까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종목 더 AS를 받고 싶은데 자화전자 어떤가요? 자화전자 AS 해주시죠. 자화전자 최근에 뭐 세코닉스,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세코닉스, 다른 종목들이 이제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때, 유독 이렇게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이 자화전자입니다. 그런데 자화전자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시장에 알려지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했는데, 자화전자 역시 올해 지금 예상 실적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자화전자 현재 주가는 예상 순이익 대비 아직까지 PER 7배,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자화전자는 정말 3만 원이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28,500원까지 상승했다 오늘 27,35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자화전자는 3차 목표가인 29,000원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화전자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정동우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보유 종목은 9개로 늘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50%이고요. 성도 ENG부터 해서 모두 5%씩 보유하고 있고 캠트로닉스만 비중이 10%입니다. 네, 그대로 제시하신 목표가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RF텍과 파워로직스, 트레이스, 성도 ENG, 자화전자 그대로 홀딩입니다. 네, 이어서 코렌과 HP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도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아바텍 매수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9,700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순서는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은 날씨가 풀린다고 하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